어제 새벽 달리던 버스에 모형 총을 쏘고 달아났던 20대들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총을 쐈다고 했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지붕을 연 외제차가 버스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더니 뒷좌석에 있던 한 남자가 버스를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그리곤 앞으로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당황한 버스 운전자가 뒤늦게 경적을 울려보지만 차량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불과 15분 만에 버스 5대에 30여 발을 쐈고 버스 유리창 10장을 깨뜨렸습니다. 이 같은 황당한 일을 저지른 건 20대 남자 3명으로 파문이 커지자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범행에 대해 이들은 술김에 장난삼아 쏜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술 먹게 됐다가 옆에 버스가 있길래 그냥 한번 쏴봤는데 깨진 줄은 몰랐습니다. 이들이 쏜 총기는 성능을 크게 강화시킨 모형총으로 실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16 총기와 크기부터 무게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로 쏴봤더니 두꺼운 유리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알루미늄 캔은 아예 관통해버립니다. 총알은 위력을 높이려고 플라스틱 대신 유리알 탄환을 썼습니다. 이들은 서바이벌 게임에 쓰려고 인터넷에서 100만 원을 주고 중고품을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쏜 29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총기를 입수한 경로를 추적해 불법 개조 혐의가 있을 경우 총기 판매업자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상조업체에 가입하실 때 제대로 된 업체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상조 서비스는 갖추지 않고 다단계로 회원만 모집해 돈을 가로채는 엉터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한 상조업체 영업사원이던 30살 조모 씨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50명에게 60만 원대 상조 상품을 판매했지만 돌아온 건 비난뿐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전화번호 연결도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돼서 그 새벽에 전화만 엄청 하시다가 그냥 거기 뭐 보통 이제 병원에 연결된 장례식으로 그냥 하셨다고.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상조 서비스는 뒷전이고 회원 늘리기에 급급한 다단계 업체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16,000명을 끌어들여 상조 상품을 팔아 75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주로 부동산 투기나 다단계 수당으로 사용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상조업체는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은 60대 이상 노인을 주로 상대했습니다. 역시 다단계 방식으로 1,000여 명에게 상조 상품을 팔아 5억 원을 챙겼지만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은 전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상조는 보험과 성격이 비슷한데도 상조법이란 게 없어서 현재 피해 구제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가입할 때는 자본금은 충분한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경찰은 이 같은 상조업체 4곳을 적발하고 임직원 21명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경의선 전철이 개통돼 경기도 문산에서 서울까지 50분대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개통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경의선 전철이 착공 9년여 만인 오늘 개통됐습니다. 지난 1951년부터 운행되던 경의선 통근 열차가 사라지고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신형 전동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철 개통으로 경기도 문산에서 서울 상암동 DMC역까지 52분에, 서울역까지는 65분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급행열차는 문산에서 서울역까지 52분, 금촌에서 서울역까지는 40분, 일산에서 서울역까지는 29분이 소요돼 경기도 서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거의 교통에 막힘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철도 노조는 경의선 구간 천여 곳에서 선로가 끼는 등 문제가 발견되는데도 무리하게 개통했다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장애인 단체 회원들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장애인 안전대책부터 마련하고 경의선을 개통해야 됩니다. 장애인 이동도 못하고 안전대책도 없습니다. 논란이 되온 현장에 가봤습니다. 역사시설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일부 선로가 눈에 띄게 휘어져 있는 등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드시 중앙에서 4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된 선로의 노반 폭도 일부 구간에서 2m대로 좁게 만들어져 있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노반이 이렇게 부실하게 시공이 되면 그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했을 때 이 노반이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빗물에 의해서. 그러면 선로가 유실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지금 이것은 위험한 상태인 거죠. 일단 개통은 했지만 일정을 앞당긴 무리한 개통이었다는 지적이 많아 안전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반기 무역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흑자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에 출하를 앞둔 LCD 패널이 쌓여 있습니다.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경기 침체로 가동이 일시 중단됐었지만 요즘은 밀려드는 해외 주문을 맞추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1월 중반부터 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새로 가동이 들어간 8공장까지도 전체 가동을 해도 지금 전 시장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LCD 패널과 같은 액정 디바이스 수출은 올해 초 저점을 찍은 뒤 IT 제품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지난달 무역 흑자는 7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수출이 바닥권을 벗어난 데다 기업들이 실적 관리를 위해 수출 물량을 상반기 말에 집중하면서 흑자 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출액의 가장 큰 부분을 선박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제 달러 유입은 발표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선박은 2, 3년에 걸친 건조 기간 동안 대금을 미리 다 지급받은 뒤 인도 시점에야 수출액으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선박은 6월 달에 수출했다 하더라도 배를 짓는 과정에서 이미 달러를 모두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에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는 효과들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전체 무역 흑자도 21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흑자가 100억 달러 정도 더 날 것으로 보고 올해 총 흑자가 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혜성입니다. 돈을 넣으면 커피 대신에 계란이 나오는 이색 자판기가 선보였습니다. 계란 자판기는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이색 자판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계란 자판기입니다. 지폐나 동전을 넣으면 커피 대신에 달걀 꾸러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란 10개들이 한 꾸러미를 시중보다 30%가량 싼 2,5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갓 나온 신선한 계란을 싼 가격에 자판기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어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계란을 깨보면 노란자가 그냥 선명하게 도랗게 해가지고 탱탱하게 있고 흰자는 흰자대로 그냥 색깔이 뽀얀 우윳빛까지만. 계란 자판기는 특히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판매의 새로운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간 도매상을 거칠 필요가 없어 농가는 좀 더 비싼 값에 팔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소비자하고 생산농가하고 직접 만남을 통해서 오늘 생산한 계란을 최대한 빠르게 오늘 소비자가 식탁에서 요리해 먹을 수. 계란 자판기는 지난해 11월 광주 지역 산란계 농가의 영농조합이 처음 선보인 이후 시청사에도 등장하는 등 현재 경기도 광주 지역 8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가훈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 시설인 녹십자 화순공장이 내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백신을 생산합니다. 내일부터 2주일 동안 생산되는 시험용 백신은 2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며 보건당국의 허가와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일반인의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시행업자와 재개발지구 정비업체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주민들을 따돌리고 시행사 마음대로 재개발을 하기 위한 뇌물이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서울 상도동의 한 주택가. 지난 2007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까지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한 시행업체가 끼어들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행업체 측은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을 따돌리고 민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의 땅 대부분을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땅을 소유한 재단